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던 사람은 결국 그 꿈을 이룬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매일 꿈을 그리며 살았고 정말 꿈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울의 봉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오랫동안 반지하 월세와 빵값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은 언덕 위에 있어서 매일 가파른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하다 만나 결혼했고 양쪽 가정 모두 형편이 매우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노력하시며 결과적으론 리어카의 과일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싣고 다니며 판매했는데 어린절 없고 장사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거예요. 민수 엄마, 오늘은 추운데 민수를 일찍 데리고 들어가야 해요. 이 동네는 언덕이 많아서 혼자 리어카를 못 끌겠어요. 위험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대신 우리 민수를 담요로 잘 감쌌으며 사람이 발길이 뚝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과일만 찾는 단골 손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오늘은 좀 팔아야 될 텐데 민수의 분유와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 고생시켜서 항상 미안해요. 나같이 가난한 남자 만나서 이런 힘든 일만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이야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죠. 우리 복덩이 민수 보면 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 맞아. 나도 민수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민수 얼굴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을 모르겠어.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민수 생각하며 조금 더 고생하자.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게 하나 꼭 마련할 테니까. 자, 여기 귤이 답니다. 달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식까지 하고도 손님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길거리에 돌아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드셨어요. 꽁꽁 얹은 김치와 멸치볶음, 차가운 밥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좀 있다가 손님이 없으면 또 리어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네 장소로 이동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항상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가나 봐요. 여보, 나 서울대학교 지나갈 때가 제일 좋아해. 로카가 없어도 수만이 정말 뒷바라지 잘 해주어서 서울대학교를 꼭 보내고 싶어 해요. 아, 민수가 서울대 가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아유, 우리 민수 엄마 소원 들어주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여보, 방금 좋은 생각이 났어요. 민수가 커서 우리가 학교 배경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당신, 오늘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럼 내가 밥 먹는 걸 잊어도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기를 챙겨요. 그러게요. 당신이 학교 다닐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면 사진관에서 잘했을 텐데요. 그문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진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로 이해해요. 좋은 기억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빨리 한번 사진을 찍어야 해요. 제가 편하게 타이밍을 조절할게요. 오늘 엄마와 아빠는 모든 꿈을 사진에 담아두셨어요. 오늘 하루에 하나 더 꿈을 이루셨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엄마가 슈퍼에 들러 가셔야 했는데 제품이 일시품절이라 사지 못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구입하지 못했는지 궁금한데 얼마나 대여가 있을까요? 알아요. 10만 원이 넘어가면 외상밖에 주기 어려운데 민수 엄마 사정이 딱한 거 알고 외상을 주는데 나도 땅 퍼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러면 곤란해요. 그리고 애들 아빠가 알면 나 쫓겨날 거예요. 이번 주에 외상값을 갚을 거예요. 그런데 또 외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이거 최상급 귤인데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은 꼭 외상값을 조금이라도 갚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과하게 주시는 게 부담스럽고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좋아요. 그럼 오늘까지만 회상하고 내일은 외상값을 조금이나마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손가락이 빨리 썩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외상은 안 할게요.
젊은 부부가 리어카를 끌고 아이가 없고 힘들게 장사하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짠해. 동네에서도 민수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빚줄 일이 있을 거야. 그래야겠지. 그럼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슈퍼를 나오고 얼마 후 누군가가 슈퍼에 들어왔어. 아유, 성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방금 민수 엄마가 왔다 갔는데 또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아들 며느리 근처에서만 맴돌 거예요? 성님이 뭘 큰 잘못을 했다고 아들 앞에 왜 못 나왔어요? 아, 내가 속상해 미치겠어. 우리 추남이 큰 잘못한 거 맞지? 그날 밤에 내가 공장에 야간 아르바이트만 안 나갔으면 우리 주남이 그런 일 없었잖아. 내가 깜빡하고 석유 근로를 켜놓고 나왔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났을 때 주남이 얼굴과 손이 화상을 입었어요. 당시에 주남이는 겨우 13살이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데 너무 미안해서 우리 주남이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주남이 죽을 뻔했었답니다. 병원에 있어도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화상 치료도 몇 년 동안 받았어요. 그 치료비로 인해 성님이 지방공장에서 돈을 버는 바쁜 일을 해서 주남이를 병원에 못 데려갔는데 주남이는 항상 어머니가 버리고 가서 못 돌아오는데 항상 울었답니다. 성님의 시어머니는 주한님이 남자랑 바람을 일으켰다며 도망가서 주남이를 데리고 가 버렸는데 그때부터 여러 해 동안 주남이의 얼굴도 못 보고 성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알려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 시대에게 돈을 보내주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약한 시어머니가 원래 시집올 때부터 마음이 안 들어 하더니 그만큼 계시에서 완전히 쫓겨났거든요. 또 돈도 꼬박꼬박 다 받아먹고 아이고 그남이한테 잘해준 것도 아닌데요. 아내에게 주게 된 돈은 거의 다 큰 아들에게 주어서 부인에게 줄 남은 게 없어요.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고 직장 다니면서 번 돈도 주남이 큰 아버지가 다 뺏어갔죠. 아주 낯선 진정으로 힘들게 살았죠. 아유, 다 지난 일인데 오늘 민수 엄마 뭔가 외상에 갔어요. 오늘은 민수 먹여줄 음식을 가져갔어요. 정말로 부모님께 번 돈 주는 건 쉽지 않아요. 이제 나도 힘들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해요. 오늘 분유값은 내가 주겠는데 며느리에게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겠어요. 성님께서 뒤에서 계속 외상값을 갚고 계시는 거 아시죠? 민수 엄마 때문에 알릴 수 없어요. 성님께서 폐지로 모은 돈이 많아 번 돈 한 푼 한 푼 아들에게 주니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화재 사고로 얼굴과 완전히 함께해야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몸 건강히 챙기세요.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으며 취직도 못한 것이 부모님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여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며 슈퍼 사장님에게 재오시며 먹을 걸 주는 것처럼 마치 슈퍼 사장님이 부모님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수간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혼집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구하게 된 것도 할머니가 집주인에게 매달 나머지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부모님께 싼 월세로 살 수 있게 해준 거였죠. 할머니가 그렇게 먼 발치에서 부모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어 아버지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3살이 되었고 부모님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여 같이 장사하러 다녔습니다. 서울대학교 앞을 지날 때면 민수야, 너 크면 꼭 저 서울대학교에 가야 돼. 내가 맨날 여기 지날 때마다 너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하면 너 아무도 못 무시해. 엄마나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지 말고 민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직 말도 못하고 부모님 얼굴도 모르지만 엄마의 그 따뜻한 목소리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을 나와 비탈진 언덕길을 리어카를 끌면서 내려가려던 때 언덕 위에 있던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부모님이 타고 있는 리어카 쪽으로 돌진하여 덮쳤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부모님은 구급차로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죠. 나는 리어카에서 내려와서 논다고 길가에 사건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계시던 슈퍼 사장님이 놀라서 뛰어오셨고 할머니께 전화로 사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주남이 교통사고 났어요.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혼란에 빠져 슈퍼 사장님이 알려주신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는 부모님이 거의 의식이 떠나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추나마로마 겨우 눈을 떴던 아버지는 눈물로만 흘렸습니다. 주나마공,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화상을 입었어. 그 치료비 벌려고 지방 공장에 갔던 거였어? 너희 할머니가 화났다고 너랑 못 만나게 한 거야? 나는 절대 너를 버린 거 아니라는 걸 꼭 말해야 해. 그동안 많이 원망했어, 엄마. 아버지가 너무 다치셔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었지. 미안해. 내가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나겠어? 그래서 너를 주변에서 지켜봤어. 의식이 거의 없었던 엄마도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겨우 눈을 떴어. 어머니, 에미야, 슈퍼 아줌마를 통해서 너의 소식을 많이 들었어. 없는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우리 주남이 손주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 엄마, 민수, 우리 민수를 잘 부탁할게요. 아버지는 화난 채로 미술을 지으며 우리 곁을 떠났어. 몇 시간 후에 엄마도 아버지를 따르셨어요. 가셨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를 데리고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아빠와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제 이 할머니야, 살아가는 거다. 내가 내 할머니야. 전 그렇게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3살 때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를 새기며 어려운 형편에도 부족함 없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 생각뿐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네를 다니며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쌀 살 돈이 없어서 설탕물로 배를 채우고 빈병을 주워서 할머니가 제게 과자를 샀습니다. 승님은 과자 사주셨지만 저는 굶어야 해요. 지금도 굶고 있어요. 성님, 큰일 치지 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지 말아주실래요? 라면이나 빵을 가져와서 먹으세요. 괜찮아요. 신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태 도와주셨던 만큼 충분히 보답하겠어요. 우리 민수를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봐줄게요. 정말로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그러니 하루도 빠짐없이 먼 거리를 리어카를 밀며 폐지를 주워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도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같이 주웠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힘들지 않아요. 제가 함께 있으니까 할머니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죠. 내가 할머니를 꼭 지켜줘야겠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민수가 옆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힘이 막 나네요. 할머니가 이끄는 리어카는 항상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어딘지 아니? 서울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 잘해야 돼요. 맞아, 민수야. 아빠와 엄마는 이런 이유로 리어카로 과일을 파는 데서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 민수가 커서 꼭 서울대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야? 민수가 갓난 아기 때 엄마와 아빠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엄마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의 소원대로 나도 서울대학교에 꼭 갈 거예요. 아유, 정말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께서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와 약속한 이후로 저는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성적도 좋아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이 들어가야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워도 겨우 몇천 원의 수입이 전부였으니까요. 가을에는 점퍼를 입고 겨울까지 입을 만큼 지내야 했고 양말에 구멍이 나도 할머니께서 바느질로 꿰어 신을 만큼이었고 운동화에 실밥이 터져도 몇 년을 신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운동화를 보시면 항상 눈물이 핥히곤 했어요. 민수야, 너도 다른 애들처럼요. 메이커 운동화를 신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민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운동화는 비싸기만 하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전 할머니가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실까 봐 걱정돼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잠든 사이에 부모님 사진을 보며 안도한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준아, 에미야,
나 민수만화를 보러 가는 걸 보면 무섭고 민수만 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민수가 또 혼자 남겨질까 걱정되어요. 요즘 잠도 잘 오지 않는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아하지만 돈은 없고 너무 민수에게 미안하고 너희들을 생각해요. 볼면목이 없다. 애비애미야, 왜 그렇게 빨리 떠났니? 너희들하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정말 너무 보고 싶다. 할머니는 제가 깰까 봐 소리가 안 들리게 수건을 입에 틀어막으며 그렇게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전 각오하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저 학교 그만두고 돈 벌 거예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를 왜 그만둬? 혹시 누가 너 놀리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 집에 쌀 떨어진 지가 며칠 됐는데 제가 공부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폐지 수거하는 일도 힘들어서 그만두어야 하는데 저 때문에 파스 붙여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셔야 한다고 해요. 추가로 할머니가 밤새 아프셔서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정말 가난이 너무 화가 나요. 할머니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런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야 해요. 너는 엄마, 아빠와 한 약속을 잊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린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약속한 것이니까요. 당장 우리 두시고 먹고 사기부터 해야죠. 지금 공부가 무슨 소용일까요? 민수야, 갑자기 왜 그래? 너는 할머니가 쓰러지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뒷바라지를 잘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아, 왜요? 갑자기 이렇게 할머니 속을 뒤집는 건데 할머니 맨날 힘들어서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오시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키우느라 힘드신 거잖아요. 제가 할머니 짐이 된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짐이라는 거야? 할머니는 저 돈 벌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전 가방에 몇 개만 집어넣고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 하고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전 버스를 타고 집에서 최대한 먼 지방으로 가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각 식당이나 가게마다 무작정 들어갔죠. 사장님, 사람 필요하세요? 저 짐도 잘 들고 배달도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시켜주세요. 가만 보자, 아이. 근데 너 몇 살이야? 새파랗게 어린 게 뭐 얘기를 하고 있어? 너는 공부하기 싫어서 집에만 있나? 사장님, 제가 꼭 돈을 벌어야 해서 그래요. 저, 문지아 절대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요. 전교 1등이라고요. 아유, 녀석이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알은 집에 가서 부모님 속살을 안 썩이게 해야지. 사장님, 저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살아요. 근데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수술비를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아, 이거, 저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이, 사정이 딱하네. 그럼 창고를 정리하고 물건을 배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내가 할게요. 저 할머니 도와줄게요. 리어카를 끌고 폐지와 고무를 주우러 다녀서 무거운 것을 잘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의 말투를 보니 집이 서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씁쓸하네요. 아이고, 참, 너 잠자리가 어디 있니? 아니요, 돈이 없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가기애간이 침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옆에 싱크대가 하나 있으니까 라면을 정돈해서 끓여 먹을 거예요. 씻는 건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니까 거기서 씻으면 돼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낯선 도시에서 할머니의 수술비를 벌 동안만 일할 생각이에요. 마음으로 일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뒤에 할머니 학교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 민수예요. 할머니, 어머, 안녕하세요. 민수, 할머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수가 3일째 무당 결석해서요.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제가 연락을 드려야 했었는데 경험이 없어서 선생님, 우리 민수가 집을 나갔어요. 공부 안 하고 돈 벌겠다며 선생님, 우리 민수를 찾아주세요. 네, 민수가 집을 나갔다고요? 아, 그렇게 착실한 애가 어린이도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나쁜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았는지. 아휴, 선생님, 우리 민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잘 있을 거예요. 민수는 똑똑한 아이니까 무작정 집을 나간 게 아닐 거예요. 뭔가 생각이 있었을 거고 곧 돌아올 거예요. 우선 민수 친구들에게 물어서 민수가 갈 만한 곳을 찾아볼게요. 그동안 민수 할머니는 집에서 편히 기다립니다. 아, 이러다가 민수 할머님이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민수 친구들, 그리고 저까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선생님은 제 친구들을 부르셨습니다. 최근에 민수가 어디 가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나요?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큰 도시로 가야 한다고 해요. 부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가볼 생각인가요? 아휴, 선생님, 민수가 어릴 때부터 한 말이 있었어요. 돈을 벌면 같이 바다 보러 가자고요. 그래서 민수가 부산에 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 넓은 부산에서 어떻게 민수를 찾을까요? 막막하네요, 선생님. 제가 민수 어디로 갔는지 짐작이 가는 곳이 있어요. 배 타면 돈을 많이 번다고 부산항에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산항이에요. 얘가 배 탔으면 어떡해요? 큰일이네요. 아, 선생님, 제가 바로 부산항에 가서 민수를 찾아볼 테니까 제발 우리 민수를 퇴학 안 당하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교장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수는 선생님들이 다 아는 우등생이라고 걱정 마시고 민수 할머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항에 와서 무작정 저를 찾기 시작하셨죠. 저, 혹시 서울에서 온 고등학생 남자를 못 보셨어요? 일자리를 구한다고 들어오는 적이요. 없나요? 글쎄요. 그런 학생은 못 봤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일할 건 없어서 이쪽으로 안 왔을 것 같고 저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맨날 사람을 구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갔을 것 같네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님, 부산 근처 어시장 쪽으로 오셔서 가게마다 들어가 절 찾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서울에서 온 남자 고등학생이 일하는데 여기 안 왔습니까? 그 설마 쓰는 남자였나요? 기억나요. 우리 가게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다른 가게에 가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가 내 손주에게 돈 번다고 말도 안 하고 집 나가서 제가 계속 찾고 있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속이 말이 아니겠네요. 그럼 내가 여기 상인들 다 물어볼 테니까 할머니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사장님은 가게마다 다니면서 제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 서울 남자, 그 남자의 김 사장 내석에서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정이 딱해 보여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이지야, 찾았구나. 할머니 손주를 찾았어요. 저랑 같이 가요. 할머니는 제가 일하는 가게로 왔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고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하시고 내 친구가 말해주더라. 민수야, 너 나가고 할머니 한순간도 마음 편할 적이 없다. 너가 잘못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왜 갑자기 돈을 벌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오세요? 할머니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제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지금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 할머니 수술비만 버리면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어요. 몇 달이 걸리더라도 할머니 꼭 수술하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어르신,
저는 민수라는 가게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리 민수가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철이라도 올리고 싶네요. 아니에요. 민수가 오히려 많이 도와줬어요. 민수가 할머니 수술비를 벌 때까지 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민수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라서 놀랐어요. 이런 곳에서는 없을 애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돌려보내려던 중이었던 중에 아저씨, 이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르신의 수술비에 보태주셔야 해요. 아이고, 안 돼요. 이런 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사장님, 이거 제가 꼭 갚을게요.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서 거절 안 하고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민수는 성공해서 몇 배로 갚더라고요. 사장님의 도움 덕분에 할머님 무릎 수술도 할 수 있었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한 뒤 집에 돌아가는 언덕길을 걸어갈 때 언덕길 끝에서 할머니가 마중을 나오셨어요. 민수에게 할머니께서 너무 늦었는데 왜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할머니의 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너무 늦게까지 공부해서 배고파졌겠네요. 슈퍼에 가서 내가 먹을 음식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공병을 많이 주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에게 호박과 투유를 좀 주고 빈병 10대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알겠어요. 요즘 길거리에서 빈병 잘 보기가 힘드네요. 이런 것을 주울 정신력이 대단하시네요. 여기 꽤 따끈따끈한 호박과 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날 민수가 거만하게 행동하니 마음이 안 좋네요. 호박과 투유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난 배부르니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 민수가 거만한 것이 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건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못 꺾이지 민수야. 너는 커서 할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아주머니, 매번 우리 할머니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고생하시며 저희를 키워주셨기에 제가 보답하는 길은 공부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간절함이 하늘에 닿는지 어쩌면 그렇게 바랐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진짜 우리 손주가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너무 잘한다 민수야.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나중에 하늘로 날아가면 내 부모님과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요. 자랑할 건데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어휴, 축하해요. 손주 잘 뒀네요. 이제 우리 할머니 기휘고 사시겠어요. 거 하나도 없어서 돈이 많은 부자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은 처음 봤어요.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렸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도 뿌듯해요. 사실 서울대에 가고 싶었었답니다. 할머니와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과학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학교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 차비도 아낄 겸 직접 뛰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니 교재비며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져서 합격의 기쁨도 잠시 근심이 되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집에서 살아온 고구마 한 개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형편은 도무지 나아지질 않고 통장에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앞에서 애써 밝게 웃으시지만 힘드실 때마다 부모님 사진을 꺼내 오시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마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민수가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또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 대학 입학식 때도 새 옷 하나 살 형편이 안 돼서 세탁소에서 양복을 빌려 입히고 한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고 싶을 텐데 용돈도 못 주고 아휴. 난 할미 자격도 없어 뒤돌아서서 흐느끼는 할머니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요즘 할머니는 노안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거의 못하시고 집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많이 걱정되었고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약한 거야? 할머니는 괜찮아. 괜히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잠깐 쉬면 몸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민수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든 해야지. 할머니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까. 할머니 혼자 힘들게 맡기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를 찾아볼 테니까요. 안 돼. 넌 공부만 열심히 해야 돼요. 너는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 성적이 좋아야 나중에 취직도 잘할 거 아니야? 괜히 돈 번다고 서울대까지 간 건 소용없으면 안 되잖아. 이 할머니 민수가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충분히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벌써부터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너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민수야, 절대 잊지 말아야 해. 할미는 너희 아버지나 엄마한테나 엄마로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건 너 하나 잘 되게 하는 거라고 한다. 나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너 키웠어. 할머니 요즘 계속 기력이 없으셔서 부모님 사진 보시면 오시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든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화가 나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할머니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하루 종일 쓰레기를 주워서 녹색 가치를 창출해 집에 오면 너의 웃음소리만 들려도 금세 힘이 나고 성장하면서 말썽을 업그레이드하며 할머니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니 얼마나 이쁜지 내가 할머니를 살게 하는 힘이야. 넌 할머니에게 그런 일만 해주면 충분해. 내가 할머니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할머니는 오로지 나만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몸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도 좋은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요. 속상했던 어느 날 학교 과제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해서 아빠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갔습니다. 할머님과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들을 거의 안 버리고 창고 하나에 다 저장해 두셨어요. 아빠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셔서 어릴 때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사진기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사진기를 찾아 나오려고 하는데 한쪽 구석에 상자가 있었고 여는 순간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테이프일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생각하며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했더니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테이프 안에는 제가 태어난 날 부모님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죠. 여보, 진짜 고생했어. 나, 아빠, 우리 민수 태어난 거 평생 기억하고 싶어서 지금 카세트로 녹음하고 있어. 나중에 민수한테 선물로 주려고. 민수가 커서 이 테이프를 들으면 좋겠네요. 나는 아까 민수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그런 것이 아빠 마음인 거죠. 우리 민수 진짜 잘 키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훌륭한 사람들이 뒷바라지 잘 하자고요. 아빠가 되니까 책임감이 더 느껴지네. 입이 하나 넣으니까 몸이 부셔져라. 돈만 벌어야겠어요. 자나 봐요. 깨면 병원에 가야겠으니까. 아, 녹음기 이제 꺼요. 아저씨, 잠깐만. 잠시만. 미래 민수한테 우리 한마디씩 해보자. 응, 당신부터 해봐. 민수야, 엄마야. 내가 이 테이프를 들 때는 꽤 컸겠네요. 한테 바라는 건 아빠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게 할머니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아빠한테 미안했어요. 아빠 매일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하지만 민수 곁엔 아빠랑 엄마가 늘 같이 있을 거예요. 민수가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만일 지금 민수 곁에 아빠와 엄마가 없다면
너 옆엔 지금 비록 없지만 하늘에서 널 항상 지켜준다고 생각해야 해. 아빠와 엄마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줘.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데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였다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 테이프에 녹음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뭘 해야 할지가요? 떠오르는데 맞아요. 할머니께 아빠와 엄마를 만나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인공지능과 VR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사진을 VR 기술로 형상화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날 저는 학교 연구실에서 새벽까지 혼자서 작업했어요. 테이프의 목소리와 부모님의 사진을 입력해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힘든 작업이라 친구들도 도와줬죠. 민수야, 이 일은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작업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냐고요?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요즘 마음이 힘들다고 하셔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보고 싶어 하시니 사진을 보며 많이 와주시는 날이 많아요. 가지고 내 마음이 안 좋아서 할머니가 행복하실 수 있도록 꼭꼭 선물해드리고 싶어. 내가 해도 같이 도와주긴 있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 우리 몇 날 밤새고 있는 거냐? 아이고, 피곤하다. 너희들한테 너무 고마워. 지금 출출하지? 내가 컵에 쏠게 됐어. 너 한 달에 용돈도 얼마 못 받는데 우리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너가 점심값 맡겨 식당에 가면 맨날 배 안 고프다고 먹는 거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알아도 너 자존심 상할까 봐 얘기 안 했었던 거야? 그랬구나. 할머니가 힘들게 폐지 주셨어서 나 뒷바라지 않은 돈인데 1,000원짜리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 내가 빨리 학교 졸업하면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정말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릴게. 알았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가 야식 사다 줄게. 내가 가서 먹을 것도 사올 테니까 너희들은 잠깐 눈 좀 쉬어. 친구들은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이시거나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셨다. 그래도 제 앞에선 잘 사는 척하지 않고 가끔씩 밥도 살펴주시고 운동화도 선물해주시는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었고 자, 얼른 먹고 작업해야지. 잘 먹을게. 어휴, 왜 이렇게 많이 살지? 잔치상이 좀 쏠쏠했네. 역시 부잣집 아들은 다른 스케일이야. 그나저나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너한테 아버지께 부탁했어. 아버지의 회사에 VR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있어서 그곳에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던 상태인데 아버지께서는 개인용으로 회사 기물을 사용하는 건 안 된다면서 조금 완곡하여 아이를 계속 설득해야겠지요. 그렇겠죠. 그 작업은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작업인데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우선 라면 끓이고 먹고 생각하자. 처음 해보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저흰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어요. 새벽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갈 땐 할머니가 깨실까 봐 몰래 소리를 죽여서 들어가는데 민수야 왔어. 할머니, 깨셨어요? 조용히요. 들어왔는데요. 요즘 학교 공부가 힘들어요. 매일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고 힘들어요. 아니에요. 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힘든 것 하나도 없으니까 할머니, 저 안 들어와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안 되겠다. 밥상을 후딱 차릴 테니까 밥 한 술 먹고 자라고. 사람이 배가 굶으면 힘도 없고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못 맞겠어요. 지금 새벽 4시예요.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먹을 거 사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안 굶고 다녀요. 그래요, 아야. 내가 주책 맞게 자꾸 말을 시켜? 그럼 피곤할 테니 얼른 자. 조금이라도 자고 학교에 가야겠죠. 할머니도 얼른 주무세요. 할머니 이불을 보면 또 부모님의 사진이 베개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빨리 만나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광수야, 아버지는 아직도 강하시지요. 며칠째 안 하던 효자 노릇을 하면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버지와 주말에 등산도 가는 것을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해왔어. 그래서 이 아들의 정성에 간청하니 드디어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걸 안다. 아버지가 내가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었나 봐. 하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어. 고마워, 광수야. 그럼 우리 빨리 작업장에 가서 일을 들어야겠다. 오늘 밤새 각오해야 돼. 그래,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아버지가 회사에 가서 마지막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드디어 우리 이민수의 역작이 탄생할 것 같구나. 저희 셋은 밤을 꼬박 새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광수 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로 갔습니다. 광수 아버지는 유명한 대기업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희 왔어요. 얘가 민수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런 독특한 생각을 했니? 그리고 이 작업이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몇 년간의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는 작업인데 겁 없이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천재 친구를 만나 이렇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많이 부족해요. 겁 없이 도전한 것이지만 하다 보니 정말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AI가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와 말투, 톤을 잘 따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감명 깊어요. 하는 게 어려워도 보통 이런 작업은 완성된 후에 상대방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한국은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에 성공한다면 민수 큰 일을 해낼 거예요. 맞아요, 아빠. 민수에 대한 것이 보통은 아니에요. 작업할 때 보면 무슨 아인슈타인 같다고요. 전 그냥 옆에서 보조만 한 건데 민순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죠? 아니에요. 아니요. 저 바쁘실 텐데 얼른 작업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쪽으로 따라와. 여긴 철저히 보안이 되어 있어서 뭐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자동 센서가 작동해서 너희들이 잡힐 수도 있어요. 와, 대기업이라 그런지 규모가 역시 어마어마해요. 친구 아버지의 조언 덕분에 마지막 작업까지 수월하게 잘 끝낼 수 있었어요. 민수야, 꼭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작업을 잘 끝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참, 그리고 민수야, 너 작업하는 걸 우연히 우리 회사 임원이 지나가면서 보고 내가 설명해 드렸더니 너를 꼭 우리 회사에 영입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 생각도 같은데 곧 있으면 회사 공채 공고가 뜰 거야. 너도 꼭 응모해야 해. 아, 그래요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 회사를 둘러본 결과 여기서 꼭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어? 그래, 꼭 우리 다시 보자네. 아버님과 앞으로는 제 상사로 다시 만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의 도움으로 작업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전 장비들을 챙겨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제가 그동안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무슨 선물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이걸 머리에 쓰시고 가만히 계시면 놀라실 거예요. 지금은 무엇도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하지만 뭘 보일지 모르겠어요. 보이네요. 아이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주남이 아닌데 그리고 옆에 며느리까지 모이셨네요. 할머니, 어색하지 않게 두 사람과 대화하시는 거 좋겠어요. 아유, 주남이래요. 이렇게 보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으셨겠죠. 제가 갑자기 사고로 떠나서 어머니께 말씀도 많이 못 나누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다시 대화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민수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 민수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준아, 어머니야. 민수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말썽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요.
우리 민수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머니, 제가 꼭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화상을 입고 제 인생이 잘못된 줄 평생 죄책감으로 시달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단지 사고였고 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가 멀리 지방에 가셔서 돈을 번다고 저에게 오실 수 없는 거 다 알아요? 할머니는 말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가셨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어머니가 오실 때를 기다렸고 어머니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매일 기도했었죠. 어느 날 슈퍼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실은 어머니가 제 주변을 맴돌며 항상 저를 도와주셨다고요. 슈퍼에서 우리를 예상하면 어머니가 조금씩 다 갚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언젠간 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마음이 편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내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과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고기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 꽃구경도 나가고 싶고 어머니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싶지만 어머니가 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손을 하늘로 올려 아버지의 얼굴을 만지는 듯 했어요. 준아, 나도 살아간다. 이제 미안하다고 안 할 거야? 나 곧 거기 가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할머니, 계속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야겠어요. 민수야, 나 이제 죽어도 후회가 없어. 내 아들,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그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방금 아빠, 엄마가 한 말은요. 아버지가 쓰신 수첩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로 전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의 물건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 녹음한 테이프와 아버지가 쓰신 일기처럼의 수첩을 찾았어요. 이렇게 할머니께서 아버지의 수첩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몇 개월 후 밤에 평안히 떠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곁에 할머니를 모셨어요. 졸업 후 친구 아버님 회사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현재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V 시스템이 회사 대표님의 만족을 얻어 전적으로 투자 및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를 생각할 때면 집에서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했어요. 세 분이 꿈에 나오셔서 리어카로 과일을 파시면 행복하게 웃으셨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